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선 애도를 피하고 참 안타깝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증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이 무안공항이면은 의원님 의정 활동하시는 지역구하고 좀 붙어 있는 가까운 한 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해남에 있으면서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무안 출신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이 먼저 현장으로 가고 아마 목포 김원희 의원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가시고 그러한 사고 현장에 정치권 인사들이 좀 가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자제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남에서도 3사람, 완도에서 3분, 그리고 진도에서 1분. 특히 진도의 그 63 대신 여성 할머니는 광주에 딸, 사이, 손주 4다고 가족 여행 갔다 오시다가 그런 피해를 당하고 해남의 군청 과장 한 분의 사모님은 자흥교육청에서 근무하는데 이번에 사무관이 승진돼 가지고 그 동기생들하고 모두 함께 단체 여행 갔다가 그런 변을 당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는 정치권 인사들 내려가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뭐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로 내려가는 것 같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현장 최고위 무안에서 한다는 것 같고.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에 내려가셔서 무안에 있는 우리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고 우리 전남 의원들도 다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젯밤에 올라온 게 여기에서 좀 접촉할 사람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려가지 않고 2일쯤 내려가서 현장도 가보고 그 조문도 할 생각 같습니다. 의원님 사실 지금 여야 정치권 통틀어서 정치를 가장 오래 하신 분인데 이런 참사 일어났을 때 수습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지금 근데 정치권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여야 대치도 격화돼 있고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고 이 정부나 정치권에 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총리, 부총리 지금 이런 사고 중앙재해대책본부장까지 4개의 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매우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인데 어제 무안공항 현장으로 가셔서 특별 재난 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그런 대행이다 하고 우선 안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현안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내용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해제가 됐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의원 한 사람을 끌어내랴 이런 참 무지막지한 그런 지시를 했는데 우선 저는 최상목 대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진짜 높이 평가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전치
재난 지역이고 네. 특별 경제 네. 재난 지역입니다. 또 무기력한 지금 해진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는 예. 오늘 아침에 전체 신문 사설들이 빨리 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분의 임명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일보 사설은 최상목 대행이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예. 새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함으로써 예. 환율의 급상승이나 주가 폭락을 막는 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듭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예. 경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최단 첩경의 길은 한국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예. 최상목 대행이 빨리 정시 개장 전이라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은 예. 상당히 모두가 정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현 장관에게 그러한 막된 내란을 지시한 사람이 아직도 반성 사과는커녕 주술 속에서 시간만 보내면 내가 다시 나올 수 있다 하고 물론 5,200만 국민이 다 슬프고 무기력하지만은 예. 어제 자기도 함께 슬퍼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참 염치 없는 대통령이다 하는 예.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어떤 반박이 좀 있습니다. 뭐 저 검찰의 공소장은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뭐 이런 반박문을 내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계엄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국회의원대 아닌 사람을 본인 입장으로 들어가게 도와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악수했다. 본인의 안장 안에서. 이게 정치활동이다. 금지된 뭐 이런 걸로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저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요. 보셨어요? 예. 김용현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항공사고로 인해서 모두가 애도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란 수괴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성을 하지 않고 누구를 고발해요?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얘기 듣습니까? 공수처만 하더라도 내란 외환 수괴이기 때문에 현행범과 똑같이 바로 체포를 해라. 예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두해야 되는데 안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검찰 공수처를 향해서 민주당 얘기를 듣는다. 민주당도요. 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없는 무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주술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정치 특별재난지역, 경제 특별재난지역, 예. 국민의 슬픔, 극대지역을 해결하는 길은 첫째도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똑같은 첫 번째죠. 네. 최상목 대행은 하루 빨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세계가 바라는 대로, 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오늘 아침 각 신문의 사설을 보더라도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주는 것이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이다. 거듭 촉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라도 징시 개장 전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긴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첫 일성이 권한대행의 또 대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 행사는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표했거든요. 그거 보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하지 않았던 재판관 임명을 그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과연 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들던데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얘기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이 혼란에서 구할 딱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예. 어떠한 국무총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최소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할 일이 거부권 행사할 일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해서 헌재를 부인 완전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리를 해라 이거예요. 헌재가 심리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기각해라, 용인해라 하는 것은 나빠요. 그렇지만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예. 우리 정치권이 돕고 최상목 대행이 하실 일이다. 이것이 오죽했으면 예. 한국일보도 오늘 증시 개장 전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면은 폭락하는 주가가 폭등하는 환율이 조정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기대를 하겠어요. 만약에 의원님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만약에 또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 애도 기간 끝나고 민주당이 다시 한번 탄핵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예. 물론 뭐 192명의 야권 의원들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국회의원 300명의 입과 그 다리를 누가 통제하겠어요. 그렇지만 책임 있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또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막다른 위기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보다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거다. 그 해결이 저는 최소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3분을 임명해서 예.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예. 정치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국민 1호인 모든 언론에서 그러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죄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참 슬픔 속에서도 오늘 아침 그렇게 촉구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우리 국민들은 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난국을 해결할 그런 능력도 위기 관리 능력도 있는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하면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 문제가 또 불거진 건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왜 임명 안 한 거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뭐 의원님도 언급하셨던데 뭐 대권설, 뭐 대선 야망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예. 제가 친구로서
인간적인 왜 고뇌가 없었겠어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 부인의 무속.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고향을 숨긴 이런 문제까지 인간적 아픔을 버리고 그래도 한덕수 대행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압박을 해봤지만은 자 보세요. 처음에 저하고 소통할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우리 헌법에 있습니까? 국회법에 있습니까?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한 일을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 또는 정적수가 세워서 이루어진 일을 그런 회계망측한 논리로 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마저도 윤석열, 김건희 자기 부인처럼 주술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추정은 뭔가 주술, 뭐 무속, 속된 말로 점쳐가지고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런 점괘 때문에 그랬단 말씀이신 저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게 예. 지금 보십시오. 계속 소위 직관 예. 풍수 전문하는 교수는 내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좋다. 예. 천공은 100일만 참아라. 많은 무속 윤석열 김건희 주변의 무속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계속 출두도 하지 않고 시간 벌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한덕수 전 권한대. 전 권한대행의 부인도 예. 김건희 여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예. 심지어 한덕수 전 권한대행 부인은 과거 정부에 있을 때 자기가 미술가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수제로 만들어서 손수 오늘은 빨간색이 좋다. 그래요? 오늘은 예. 무슨 색이 좋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관리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그러한 주술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그 현명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그러한 판단을 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예. 일부에서 보수층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버리고 누구도 또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주자들이 명태균 씨하고의 여러 가지 불편하고 뭐 어려운 관계가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알겠습니다. 것만은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